자, 반갑습니다. 할 수 있다 한 선생의 할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포물선에 대한 이야기 번외편입니다. 자, 우리가 원추곡선이라고 부르는 내용들과 이 포물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원추곡선이라는 내용의 정의부터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원추곡선은 원뿔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영어로 했을 때 코닉 섹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뿔을 영어로 하면 콘이에요. 여러분 꽃갈콘 알죠? 콘. 세워 놓는 거 콘, 이런 거 콘이잖아요. 이 원뿔을 꼭지점이 맞닿도록 두 개를 이렇게 이어 붙입니다. 위아래를 붙여놓고 나서 얘네들을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에 나타나는 도요. 그래서 원뿔을 두고 가로로 이렇게 딱 가르면은 이게 원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가지고 평면을 약간 기울여요. 좀 기울여서 평면을 자르면 이게 타원이 생깁니다. 이 평면을 조금 더 기울여서 세 번째 그림처럼 기울이는데, 이때 지금 어떻게 기울여야 되냐면은 원뿔의 모선 보이죠? 이 모선과 이 평면이 평행한 겁니다. 이렇게 자르시면 이때 생기는 도형은 포물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형을 조금 더 기울여서, 평면을 기울여서 세로로 이렇게 가른다든지, 혹은 모선보다, 원뿔이 이렇게 있을 때 모선보다 높은 각도로 평면을 가르게 되면 두 번 만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곡선 하나, 여기서 곡선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데 이 곡선을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뿔에 대해서 평면을 가지고 원뿔을 자르는데 자르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서 생기는 도형들이 조금씩 달라진다. 근데 그때 나타나는 도형들이 우리가 전부 다 배우는 타원, 포물선, 쌍곡선,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 곡선들이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아폴로니우스의 원뿔 곡선론에서 먼저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뭘 다룰 거냐면 우리 지금 포물선까지만 배웠으니까 이 포물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우리가 포물선 이야기를 하면서 포물선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은 수업 시간은 포물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평면 위에 한 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주어졌을 때 이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으로 포물선을 정의를 했죠. 우리 이 정의하고 방금 우리 원뿔 곡선론에서 나타났던 모선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나타나는 도형, 이 정의가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기하적으로 증명해서 실제로 이렇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뿔 곡선론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 모선의 평행한 평면으로 얘를 잘랐을 때 이게 포물선인지, 즉 잘라서 나타나는 이 도형이 정점과의 준선을 갖는 이런 성질을 갖는 그런 도형인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뿔 곡선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원뿔을 하나 그리고 그 다른 평면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자, 지금 내가 원하는 원뿔이 하나 지금 여기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도형이 원뿔을 뜻합니다. 얘네를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원뿔과 평행한 평면을 하나 내가 그렸다라고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이 모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그려야 되니까 평면을 하나 그리고 나면 우리 눈에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어떻게 생기냐면 포물선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포물선에 대해서 우리 준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초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남죠. 그래서 내접구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내접구가 어디에 접하냐면은 일단은 원뿔에 먼저 접해요. 이 원뿔에 먼저 접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노란 평면에도 접하는 그런 이제 구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니까 원뿔에 내접하면서 노란 평면에도 접하는 이런 구가 하나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노란 평면과 이 접구가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겠죠. 이거는 접점일 겁니다. 자, 이 점을 내가 우리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 원뿔과 구가 접하는 그 교선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원뿔 안에 구가 접한다면 그 교선은 당연히
이 원의 모양을 갖게 될 거예요. 그 원을 가지고 원을 포함하는 평면을 하나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이 원을 포함하는 평면은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생길 수 있겠죠. 이 평면은 노란 평면과 당연히 어떤 교선을 갖게 될 것이다. 그 교선이 이제 노란 평면은 내가 선으로 그렸지만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교선이 하나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 교선을 L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선과 그리고 방금 구가 만났던 이 접점 보이죠? 접점. 이 점을 초점과 준선으로 우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포물선 위에 점을 하나 찍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P라는 점을 포물선 위에서 임의로 하나 찍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P에서부터 S에 이르는 거리, 자, 이 거리와 P에서부터 이 준선에 이르는 거리,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실제로 같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내가 확인을 해보면 될 것이다. 자, 이 내린 수선의 발을 K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보이고 싶은 거는 P에서 S까지 이르는 거리와 P에서 K까지 이르는 거리가 실제로 같은지가 궁금한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P에서 S를 잇는 이 선분과 PK를 잇는 선분은 한 평면 위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PS는 저평면 위에 선분이고 그 다음에 PK도 이 L도 저평면 위에 선분이고 P도 저평면 위에 점이니까 PK도 당연히 저평면 위에 성분일 거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요소가 선분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선분을 무엇으로 잡을 거냐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P에서부터 꼭지점까지 모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러니까 모선을 그린다는 건 꼭지점을 연결되게 이렇게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 P라는 점에서부터 꼭지점까지 모선을 따라 이렇게 점이 이동하다 보면은 어디선가 이 접구와 만나는 점, 그 점은 당연히 구와 콘의 교선 위에 있는 점일 텐데 그 점과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겠죠. 그 점을 내가 라지 L이라고 얘기했을 때 P에서부터 L까지 이르는 거리와 P에서부터 S까지 이르는 거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게 왜 똑같은지가 첫 번째 지금 관문인데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P에서부터 S까지는 이 P는 구 밖에 있는 점이고 S는 구의 접점입니다. 그러니까 P가 밖에 있으면 구가 하나 있을 때 접선을 하는 여기가 S인 거죠. 그 다음에 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라색 선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구는 콘 안에 내접하는 구기 때문에 보라색 선은 이 구의 또 접선인 거죠. 그러니까 보라색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L이다. 여기가 P다. 그럼 이 두 개는 당연히 뭐여야 되나? 길이가 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PS부터 PL까지 길이가 똑같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L에서 PK까지 길이가 같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먼저 화면을 조금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도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원뿔이 지금 위아래로 하나가 보이고 이 노란 평면 하나 보이시죠? 원뿔을 모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잘랐을 때 우리 포물선이 하나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포물선의 이 내접구, 원뿔에 내접하면서 평면에 내접하는 이 교점과 포물선 위의 점, 여기까지 이르는 PS, 요 S죠. 잘 안 보이는데 이 점은 P입니다. PS의 거리와 P에서 이 중선까지의 거리는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PS의 거리와 PL의 길이가 똑같은 거였죠. 자, P에서부터 S까지는 말하자면 구밖에 한 점에서 구에다가 접선을 그은 거였어요. 이게 PS입니다. 그 다음에 PL이라는 것도 화면을 조금 돌려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돌려보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까? 구밖에 한 점에서 구에다가 접선을 그은 거예요. 모선을 따라서 콘의 꼭지점까지 가죠. 그리고 구는 콘에 내접하는 구기 때문에 P에서부터 L까지의 거리도 밖에 점에서 구에다가 접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면은 P에서 L까지 거리와 P에서 S까지의 거리, 여기 있겠죠. 이 거리는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P에서 L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K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옆으로 눕혀서 보면은 원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준선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죠. 준선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P에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잘 안 돌아가는데 P에서 L까지의 거리도 똑같은 걸 확인을 하죠. 어떻게 보면 되냐면 P에서 L은 모선을 따라 움직이는 길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선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거죠. 이 모선의 길이는 당연히 이 길이와도 똑같겠죠.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으니까. 그러면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PPT 화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콘이 하나 있고 콘의 바닥에 P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모선과 평행한 평면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 평면은 노란 선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안에 내접구를 내가 하나 그렸는데 이렇게 이 내접구의 교점들을 포함하는 평면을 하나 만들죠.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P에서부터 모선에 이르는 거리, 이 거리가 되겠죠. 자, 이 거리와 그 다음에 P에서부터 L까지 이르는 거리. 근데 P에서부터 L까지 이르는 거리는 방금 봤듯이 약간만 P를 돌려서 요 끝으로 보게 된다면 끝에서부터 요전까지 이르는 모선의 길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는 당연히 똑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PL에서 PK까지 거리는 똑같다. 그러면 PS와 PK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모선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라는 점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가능한 필기는 좀 적게 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복잡한 기호들을 조금 생략하고 자, 여기까지입니다.